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억울로 아니고 사실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 받은 수학 점수가 30점. 그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많은 영상에서 큰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한다, 모의고사 1등급 받는다,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스스로 공부를 한다, 온갖 어줍지 않은 재수 없는 자랑을 늘어놓던 저였는데 수학 30점이 웬 말이냐고요? 그것도 초등학교 시기도 아니고 중학교 시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받은 점수가 30점이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뭐 제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때가 되면 영상 하나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이 그때다 싶어서 이 이야기 공유합니다. 제가 큰아이를 18년 양육하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작년 큰아이가 고1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오면 무섭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선생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요지인즉슨 큰아이가 기말고사 성적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 과목이 다 내려갔고 특히나 수학이 3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30점. 모의고사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치는 내신 점수를 말합니다. 순간 저도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게 전화하신 용건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이에게 혹은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물으시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뭐 집에는 별일은 없고 아이에게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은 전해드렸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그날 오후 6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고요. 그리고 큰아이를 만났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고요. 또한 네가 그따구로 점수를 받아서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은 거냐고 아이를 혼내지도 않았지요. 그냥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게 저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아이에게 밥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일을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묻거나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또다시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게 다짜고짜 묻더군요. 엄마, 어제 우리 담임쌤하고 통화했어? 담임쌤이 전화를 했던 거야? 라고 묻더군요. 그렇게 묻는 아이에게 전화가 안 왔다라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래,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 그랬더니 아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선생님 뭐라 하대? 혹시 내 성적을 얘기했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뭐 네가 잘하는 것들 뭐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요번 기말고사 성적이 좀 전반적으로 내려갔다고 좀 걱정하시더라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내 수학 점수도 말해주셨어 선생님이? 라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그리고 걱정하시더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시더라. 엄마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이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아, 지금 치는 시험들은 실전을 위한 연습이지. 이 연습하는 기간에는 부침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부족한 거는 또 보충하고 잘하는 건 더 강화하고 그렇게 실전을 향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너무 기죽을 거 없다. 그런데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엄마가 모르는 큰 고민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됐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왔고요.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30점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그 성적표를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도 불안하지 않았고 1도 걱정되지 않았고 1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연습 기간이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제게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심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보태어 왜 성적표를 안 보여줬냐? 왜 성적표를 엄마 아빠에게 숨겼냐? 수학 30점이 가당키나 하냐? 지금 고등학생이 수학 30점이면 대학은 갈 생각이 있는 거냐? 네가 원하는 서울대는 갈 수 있느냐? 네가 평소에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할 때 알아봤다. 낮잠을 4, 5시간 자고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니 점수가 그따구로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등등.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하고 화내고 다그치면 아이가 그 다음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아무 짝에도 도움 안 되는 잔소리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이 머릿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히 벌도 됐고 조언도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아이가 전교 3등을 했다.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도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요 얘기는 모의고사 얘기고요. 사실 내신 성적은 큰아이가 좋지 않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른 시험이거든요. 내신은 이제 학교 시험,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이지요. 학교 공부는 좀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믿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러 들어왔는데 제 유튜브가 사라졌다면 아, 잘난 척은 오지게 하더니 큰아이가 뭐 개털됐는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유튜브 닫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거 맞으니까 좋은 대학 못 가도 유튜브 좀 유지해 볼까요? 허락해 주시면 유지하겠고 좋은 대학 안 갔으면 문 닫아라 하시면 문 닫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윤오영 작가님의 수필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끓는 시간이 필요하고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재촉한다고 밥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부모는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리처드 템플러의 부모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여기에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를 배우는 일까지 포함된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내려갔다고 봅시다. 그 실패의 경험, 그 실패의 결과치도 아이에게는 배움이 되고 양분이 되고 나중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실패의 경험이 내 아이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이의 실패를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너무 두려워하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참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내일 봅시다.